자,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이 종목이 시장 흐름을 거꾸로 타고 있습니다. 지금 2% 넘게 밀리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도 코스닥도 다 같이 오르는 양시장 상승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다 오르는 장에서 이 종목만 혼자 역행하며 뒤로 빠지는 그림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전 대장주라더니 왜 혼자 빠지냐, 이제 기술적 반등 끝난 거 아니냐라는 문의가 오늘도 유독 폭주하듯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하락을 추세가 완전히 꺾인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오늘은 이게 왜 눌리는지, 그리고 이 종목의 진짜 큰 그림이 뭔지 재료부터 수급, 차트까지 하나씩 싹 뜯어드리겠습니다. 종목의 수급과 흐름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인프로입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이 왜 시장에서 원전 대장주로 불리는지 그 본질부터 봐야겠죠. 이거 하나는 진짜 놓치면 안 됩니다. 요즘 AI 데이터 센터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전력난이 그야말로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뽑아낼 핵심 카드가 바로 원자력과 가스터빈인데, 두산에너빌리티가 그 핵심 설비 분야에서 국내 독보적 1위로 꼽히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 핵심인데요. 최근 이 회사가 체코 원전에 들어가는 주요 설비를 무려 5조 원이 넘는 대형 규모로 따냈고, 여기에 미래 핵심 먹거리인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 수주 모멘텀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종목이 20년 만에 다시 도래한 원전 슈퍼사이클의 한복판에 서 있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신규 수주만 10조 원을 훌쩍 넘길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이 그림 이제 좀 보이시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 이 종목을 볼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밸류에이션 특성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당장 찍히는 실적으로 움직이는 주식이 아니라 몇 년 뒤에 들어올 어마어마한 수주 물량을 미리 주가에 선반영하며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주가는 당장의 이익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감오시죠? 재료가 잠깐 주춤하거나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만 나와도 오늘처럼 주가가 훅 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처럼 지수는 오르는데 이 종목만 빠지는 것도 그동안 밑에서 단기 반등이 나온 자리를 이용해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 원전 모멘텀이 끝난 게 아니라 너무 앞서간 주가가 잠깐 숨을 고르는 속도 조절 구간이라는 거죠. 참고로 이번 달 중순에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어서 그 전까지는 수급 주체 간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주가 위치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사연이 참 깊죠. 봄에 전고점을 찍고 나서 여름 들어 고점 대비 반토막 넘게 매섭게 흘러내렸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바닥을 다지고 나서 8월 들어 그 저점에서 계단식으로 차분하게 되올라온 상태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밑에서 기던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이제 막 위로 방향을 틀면서 정배열 초입으로 돌아서는 구간이거든요. 오늘은 그 상승 흐름 속에서 하루 쉬어가는 음봉이 나온 겁니다. 다만 여기서 절대 간과해선 안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하락 구간에서 물린 악성 매물대가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반등이 강력한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이 매물벽을 대량 거래량으로 하나씩 소화해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등을 이끈 주포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8월 들어 이 종목을 계단식으로 끌어올린 주체는 바로 기관입니다. 기관이 최근 꾸준히 순매수로 물량을 담아내면서 반등을 만들어 왔죠. 그런데 정반대로 외국인은 이 구간 내내 지속적인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이런 눌림목이 나온 건데요. 거래원 창구를 뜯어봐도 외국계 증권사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더 큼직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매수와 매도를 오가는 수준이고요. 참고로 외국인 지분율은 아직 24% 수준이라 외국인이 물량을 더 던질 수도, 반대로 차익 실현 후 다시 담을 수도 있는 수급의 양방향이 다 열려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수급의 핵심이 뭘까요? 지금 이 종목은 기관이 끌어올리고 외국인이 받아파는 전형적인 수급 힘겨루기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외국인의 매도 압력이 잦아들고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유지되는지가 추세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종목의 큰 방향성은 여전히 우상향이라고 봅니다. 원전과 AI 전력 수요라는 재료는 단발성이 아니라 향후 수년간 시장을 지배할 굵직한 메가 트렌드니까요. 하지만 딱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미 선반영된 밸류에이션 부담에 실적 발표라는 변수까지 앞두고 있어
위아래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예민한 구간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큰 트렌드를 믿되 오늘처럼 음봉이 나올 때 조급하게 뇌동매매할 게 아니라 눌림목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반등을 이끌어온 기관의 매수세가 끊이지 않는지 체크하는 것, 그것이 이 종목의 온도를 재는 가장 확실한 체온계가 될 것입니다. 그럼 홀더분들과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미 저점에서 잡아서 수익 구간이신 분들은 큰 모멘텀이 살아있는 만큼 오늘 눌림 하나에 겁먹고 전량 매도할 자리는 아닙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이 앞서간 만큼 상승 파동이 나올 때마다 일정 부분 차익을 실현하며 수익을 확정 지어가는 전략이 심리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반대로 새로 진입하려는 분들은 오늘처럼 지수 대비 약세를 보이는 자리에서 급하게 잡기보다 실적 발표를 확인하거나 확실한 눌림목 타점이 형성될 때를 기다려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오늘 정말 폭주하고 있는데요. 개개인의 평단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영상 끝에 전용 소통 번호를 남겨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세요. 무엇보다 이 종목은 재료는 크지만 가격이 예민한 구간인 만큼 기관의 연속 매수 여부와 실적 발표 이벤트, 이 두 가지만 붙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 한 편으로 담아드릴 수 있는 건 이 종목의 맥락과 전체적인 수급 흐름까지입니다. 정작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정밀한 가격 타점은 영상에서 일일이 다 짚어드리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전용 번호를 하나 남겨드립니다. 010-5445-1634로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고 현재 보유하신 평단가와 비중을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두산에너빌리티에 물려 계셔서 답답하신 분들은 평단가와 비중만 말씀해 주셔도 지금이 버틸 자리인지 아니면 비중을 줄일 자리인지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확인하는 대로 다음날 장 시작 전에 우선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령대나 개인정보 같은 건 전혀 묻지 않으니까요. 오직 종목에 대한 고민만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사람 분석이 진짜 맞나?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테스트해 보셔도 좋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소통방 참여 링크도 함께 보내드리는데요.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그날 주목해야 할 주도주와 추천 매수 매도 구간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브리핑해 드립니다. 이걸 미리 확인하고 장을 맞이하는 것과 아닌 것은 계좌 수익률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회원분들께 안내해드린 핵심 관심 종목 리스트를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명확하게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고급 정보를 조건 없이 주는 게 맞나? 나중에 비용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100% 무료로 진행되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저는 장중 내내 모니터 앞에서 수급과 차트를 살피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혼자 보나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나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외에도 지금 계좌에 물려 있어서 밤잠 설치게 하는 답답한 종목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순차적으로 분석해서 다음 영상 대본으로 깔끔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핵심 포인트 딱 하나만 기억하고 가세요. 오늘 시장은 오르는데 이 종목만 빠진 건 원전 모멘텀이 끝난 게 아니라 너무 앞서간 주가가 잠깐 숨을 고르는 속도 조절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와 AI 전력이라는 대형 재료는 수년간 이어질 모멘텀이지만 주가가 이를 미리 당겨 반영해 예민한 구간이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조급하게 추격하기보다 반등을 이끌어온 기관의 매수 연속성과 실적 발표라는 두 가지 핵심 축을 보면서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한테만 조용히 하나 짚어드리고 갈게요. 지금 시장의 관심은 온통 반도체에 쏠려 있죠. 그런데 바로 그 뒤에서 실적은 사상 최대를 쓰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조정을 받으면서 조용히 자리를 다지고 있는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회사는 역대급으로 잘 벌고 있는데 주가는 쉬고 있다. 이런 자리가 사실 제일 무서운 자리예요. 왜냐하면 큰 손들은 이미 알고 조용히 담기 시작했는데 정작 개인 투자자분들만 아직 관심을 안 두고 있거든요. 저는 이 섹터가 반도체 다음 바통을 이어받을 하반기 주도주라고 꽤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특히 눈여겨보는 대장주 후보 하나를 짚어드리려고 해요.
그 섹터가 어디냐? 바로 우주항공하고 방산입니다. 왜 하필 이 섹터냐? 근거가 아주 분명해요. 지금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섰습니다. 올해 기대되는 수출 규모가 50조 원을 훌쩍 넘는데 이게 작년의 3배가 넘는 수준이에요. 수출이 한 계단이 아니라 몇 계단을 한꺼번에 뛰어오르는 해라는 겁니다. 배경을 짧게 풀어드리면 유럽이 다시 군비를 크게 늘리고 있고 중동 쪽 무기 수요까지 한꺼번에 터졌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물량을 제 날짜에 합리적인 가격에 대줄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곳 없습니다. 바로 그 빈자리를 우리 K방산이 파고든 거예요. 폴란드에 전차하고 자주포를 대규모로 수출한 게 신호탄이었고 그 성공이 지금 유럽 전역으로 또 중동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대표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새로 쓰고 있고 수주 잔고도 몇 년치씩 쌓여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몇 년 동안 만들어서 팔 물량이 이미 계약서에 다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실적이 좋아질 게 눈에 뻔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방산으로 두둑하게 번 돈을 이 기업들이 이제 우주 산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위성, 발사체, 우주 인프라까지 사업을 빠르게 넓히고 있어요. 마침 해외에서 대형 민간 우주 기업들이 잇따라 상장을 준비하면서 우주라는 산업 자체가 이제 막 시장에서 제값을 인정받기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도 이미 자체 기술로 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고 앞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같은 거대한 시장이 새로 열리는데 그 밸류체인의 한가운데에 바로 이 방산하고 항공우주 기업들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섹터는 방산이라는 든든한 현재하고 우주라는 성장 미래, 두 개의 엔진을 동시에 달고 가는 겁니다. 하루 이틀 소문으로 반짝하고 꺼지는 테마가 절대 아니에요.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실적으로 하나씩 확인돼 구조적인 흐름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렇게 그림이 좋은데도 최근 방산주 주가가 한 차례 조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장의 돈이 잠깐 반도체 쪽에 다 쏠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이 조정을 구조적으로 성장할 섹터를 상대적으로 편한 가격에 담을 좋은 기회로 보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원래 이런 섹터는 방산이 대세다, 우주가 뜬다 하는 얘기가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올 때쯤이면 주가는 이미 한참 올라 있습니다. 진짜 수익은 남들이 다 떠들기 전 시장이 아직 조용할 때 미리 자리를 잡아둔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수급을 들여다보면 개인들이 관심을 끄고 있는 이 조정 구간에서 오히려 외국인하고 기관 같은 큰 손들은 방산 대표주들을 조용히 다시 담기 시작한 흔적이 보입니다. 큰 손이 남들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건 그만큼 이 자리를 좋게 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예요.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쉬워요. 시장의 돈은 한 곳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한 섹터가 실컷 오르고 나면 거기서 수익을 챙긴 자금이 다음으로 오를 곳을 찾아 자연스럽게 옮겨가요. 코로나 때는 그게 2차 전지였고 최근 몇 달은 반도체가 그 주인공이었죠. 그리고 지금 그 돈이 슬슬 다음 자리를 저울질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 자리 후보로 제가 가장 유력하게 보는 게 바로 이 우주항공하고 방산이에요. 그리고 이런 큰 섹터가 움직일 때는 항상 대장주가 먼저 앞장서서 길을 열고 그 다음에 관련 종목들이 줄줄이 따라붙는 순서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조용할 때 그 대장주가 누구인지를 미리 알아두는 게 나중에 다 오른 걸 보고 아무 종목이나 급하게 따라 사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우주항공하고 방산 섹터에서 특히 대장주 자리를 노려볼 만한 종목 하나를 실적하고 수주, 수급 흐름까지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추려뒀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대장주 후보로 꼽은 이유는 간단해요. 실적은 이제 막 크게 좋아지는 초입인데 주가는 아직 그 좋아질 실적을 다 반영하지 못한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리가 바로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를 메우면서 힘을 받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걸 제가 이 영상에서 종목명을 대놓고 딱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방송에서 특정 종목을 콕 집어서 말해버리면 그게 자칫 매수하라는 추천처럼 비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종목을 권유하는 방송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런 자리는 갑자기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단기적으로 확 튀었다가 도로 빠지면서 오히려 여러분이 좋은 자리에 들어갈 기회만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관심 있고 차분하게 대응하실 분들만 따로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화면 위에 제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010-5445-1634로 대박 이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우주항공하고 방산, 대장주 후보 종목명이랑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 매수 관점 포인트까지 개별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딱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 섹터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 영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른 종목 하나를 맞히는 것보다 다음에 오를 자리를 미리 아는 게 훨씬 값지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보다 한 발 더 앞선 흐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